특히 뉴욕의 차일드 포노그래피 로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사회적인 그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뉴욕의 법률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 자체 내용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적이지 어린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뭘까요? 뉴욕의 법률이라는 것은 자, 특별한 사상의 소통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합헌이라 본 거죠. 자, 우리 케이스는 뭘까요? 우리 케이스로 돌아와서 우리 케이스는 뭘까요? 우리 케이스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이 주장을 하지 않는 거죠, 확실히. 자, 수용법 1조라는 것은 제한이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을 부과하지 않는다. 어떠든지 특별한 경우에 규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제되는 표현에 대한 특별한 경우에 규제에 대해서 어떠한 장애물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따라서 정부가 뭐 자연스럽게 뭐 규제할 수 있다. 자, 그 뜻은 뭐라고 할 것일까요? 하는 거죠. 시티 카운슬. 자, 한마디로 시위원회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뭘 제정할까요? 조례를 제정하죠. 어떤 경우를 우리가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냐면, 자, 법적으로 외설적인 작품을 우리가 규제하는, 그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시정부의 비판이 포함된 법적으로 외설적인 작품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뜻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 정부가 시정부 자체가 그 엔도스만 하는 건 아니지만 simplistic 아주 단순하면서도 all or nothing 소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라는 그런 소위 어프로치 방법이죠. 어프로치 방법 수용법 1조의 보호관의 어프로치 방법은 사실상 우리가 커먼센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맞지 않는 거죠. 우리 한마디로 우리 법리에서도 맞지 않고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이게 딱 이건 이렇고 이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보자라는 거죠. 내용을 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화이트 대법관 얘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시티 카운슬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자, 뭘 규제할 수 없다? 뭘 규제할 수 없냐면 자, 최소한 시정부에 대한 비판이 포함된 외설적인 작품, 법적으로 외설적인 작품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일단 인정한다.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면서 외설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자, 중요한 게 뭘까요? 오히려 수용법이라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뭘까요? 수용법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평등권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 뜻은 뭐 여기서 이제 자세히 안 나왔지만 수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 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평등권이라는 건 뭘까요? 특히 젠더라든지 남녀 간의 차별 같은 거, 성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이퀄 프로텍션 클로즈 쪽으로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접근했어요. 따라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한 차별 같은 경우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정부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지금 드디어 나왔어요. 첫 번째 소위 법률에 대한 법률 심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첫 번째. 이게 rationally related to legitimate government interests인데 rationality test라고 하죠. rationality test는 이제 합리성 심사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근거로 한 차별 자체는 당연하게 합리적인 정부의 이익과 이성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정부의 이익이라는 게 한마디로 합리적인 게 아니다라는 이유는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수용법 1조의
반환한 내용이고, 수용법 1조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형태로 평등권이라는 쪽으로 이제 집어넣는 그런 형식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용법 1조라는 건 뭘 갖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뭘 기조로 하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요 위에 보여? 요건 이제 우리가 4번 사이테이션 제가 읽었는데, 요건 그냥 참고로 하면 되고, it is죠, it is not true.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자, 지금 Justice White 대법관의 주장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잠시 이건 봤습니다만, 이건 참고로 하시고, 밑에 부분에 it is not true. 자, 아까 얘기했던 도전적인 얘기, 말이란, 어울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껏해야, 자, 기껏해야 diminish, express, 표현적인 내용, 표현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모든 것이 있다. 모든 면에서 그 내용 자체는 한마디로 뭘까요? 파이팅 워라는 건 한마디로 아무 가치 없고, 헌법적인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파이팅 워. 도전적인 말 자체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중요한 gender base라든지 혹은 religion base,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이제 파이팅 워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뭐 상당히 표현적이지만, we would not say they constitute no part of expression. 한마디로 사상의 표현의 부분에 속하지 않고, 한마디로 또 그리고 뭘까요? 사상의, 그죠? 사상을 전달하는, 표출하는 중요한 부분들에 속하지 않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파이팅은 그냥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The proposition of particular instant speech. 자, 언론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언론의 어떤 특별한 것이 규제될 수 있다는 주장. 소위 어떤 한 면만 보고, 예를 들어서 묘사이라고, 하지만 다른 면은 보지 않고, 이런 주장들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또, 실제로 여러 면에서 문맥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we long held, for example. 하지만 우리 연방법원에서는 오랫동안 뭐라고 판시했다는 얘기. has long held, for example. 자, 비언어적인 표현 행위라는 게 또 금지될 수 있다. 그것이 갖고 오는 행위로 인해서. 자, 그 표현되는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가져오는 행위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그 표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이후에 촉발되는 이후의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따라와 해가지고 과격한 폭력들이 바로 행사된다든지, 그죠? 데모가 갑자기 폭도로 변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대해서는 이 파이팅 워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뭘까요? 자, 태극기를 태우는 건 뭘까요? 조례를 위반해서 태극기를 태우는 행위는 뭘까요? 자, 밖에서. 자, 이것은 처벌될 수 있지만, 자, 한마디로 태극기를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대놓고 태우는 건 처벌될 수 있지만 뭘까요? 자, 태극기 싫다. 내가 태극기를 그냥 태우는 행위 자체는 뭐예요? 태극기 보존, 국민의 솔리디티, 미국 국민의 시민으로서의 금지와 자긍심을 위해서 태극기는 항상 보존하고 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태극기는 태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극기를 태우게 되면 조례 위반에 속하지만, 나 이 미국이
미국이 뭘까요? 한마디로 미국의 그 소위 전쟁을 주도하는 이란을 대한 전쟁이라든지 혹은 북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폭격에 대해서 나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그걸 담은 상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태우면 이건 한마디로 표현의 자에 속한다는 뜻이죠. 표현이다. 그 표현이다. 그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처벌될 수 없다. 조금 모호하지만 아주 모호한 얘기죠. 모호한 얘기. 처벌될 수 없다는 얘기. 사실 이제 이 헌법이라는 건 상당히 좀 피상적이죠. 피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뭐 또 피상적인 만큼 또 추상적인 만큼 또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 봐도 또 추상적이에요. 그죠? 추상적인. 이건 이해하셔야 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스티븐스 대법관 얘기는 뭘까요? 그 점을 이제 피하려고 한 거죠. 뭘까요? 한마디로 이 개념, 소위 외설적인 반정부 언론이라는 개념을 제외시키고, 그죠? 제외시키려고 한 거죠. 어떤 거예요? 한마디. 광적이 판타스티카, 광적이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뭘 믿으면서 정치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둔 것들은 뭘까요? 결국은 외설적인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방지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소위 외설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뭘까요? 확실하게 이것은 뭘까요? 이 가설일 수 있죠. 이게 왔다 갔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외설일 수 있고 어느 면에서 볼 수는 외설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 정말로 쇼킹한 이 하드코어가 있어요. 소프트코어가 있고 하드코어죠. 하드코어는 대놓고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러한 형식의 외설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 문학적인 예술적인 과학적인 그런 가치가 없는 그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밀러 테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밀러 테스트 1972년 밀러 테스트에 나온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and Scientific Value. 자, 이걸 보통 우리가 로스쿨에서 어떻게 외우냐면 랩스로 외워요. 랩스. 자, 랩스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랩스.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가 없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obscenity죠. obscene material. 연방대법원에서는 자, 이게 외설물인가는 우리가 이러한 여기서 얘기했던 정말 심각하게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정치적이고 과학적인 가치가 없는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것은 우리가 외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제 컨텐츠 베이스한 그런 제한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보호받는 얻는 그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anti-gun right legislation 뭐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 반정부의 명예 훼손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인종주의자에 대한 개념들 파이팅 워에 같은 절대로 이것도 결국 뭘까요? 한마디로 highly speculative, hypothetical 한마디로 이것도 뭘까요? 가설적인 투기적인 높은 아주 투기적인 그러니까 highly speculative는 뭐 금방 이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그냥 추상적인 거죠. 이것도 절대 그런 불안하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는 뭐라고 판시했다. 자, reasonable time, place and manner 이게 바로 뭘까요? reasonable time, place and manner test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을 심사하는 게 뭘까? 하여튼 컨텐츠 뉴트럴 테스트죠. 컨텐츠 뉴트럴은 reasonable time, place, manner 테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